그날 우리 셋은 그냥 장 보러 가던 길이었는데 저거 학대 아냐? 강아지가 휠체어를 밀고 있어. 잠깐, 오해예요. 저희는 할매, 걔들 데리고 나오지 마. 장사가 안 된다고. 할매, 이참에 집도 정리하고 좋게 갑시다.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마세요. 할머니, 제가 진짜 영상 찍어뒀어요. 할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누가 사진만 보고 죄를 묻는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은 참 고요한 석양이었어요. 경북 물령군 해밀이 그 작은 마을 둑길에 늦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억새가 하얗게 일렁이고 있었지요. 나 정분자는 여느 때처럼 이동식 의자 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바퀴 2개가 대굴대굴, 안에는 내일 팔 무청이랑 당근이 담겨 있었지요. 그 옆에서는 우리 백설이가 작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새하얀 털이 석양에 반짝반짝. 그런데 왼쪽 앞발은 1년 전 그 사고 이후로 힘을 못 쓰게 됐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우리 새벽이었어요. 겨우 6달 된 이 작은 것이 엄마 백설이 휠체어 손잡이에 앞발을 살그머니 올리고는 조심조심 밀어주는 거예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래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새벽아, 천천히 가자. 엄마 기다리자. 내가 말하면 새벽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요. 그리고는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밀어주곤 했지요. 백설이도 가끔 뒤돌아보면서 새벽이한테 끙끙 소리로 뭔가 말하는 것 같았고요. 4개의 바퀴가 자갈길에서 굴러가는 소리. 대굴대굴, 대굴대굴. 그게 우리 가족의 하루였어요. 평범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더 소중한 일상이었지요. 해명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백설이는 휠체어에서도 고개를 번쩍번쩍 들고 주변을 살피고 새벽이는 엄마 뒤에서 열심히 발걸음을 맞춰가며 밀어주고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가끔 뒤돌아보곤 했지요. 우리 새벽이 정말 효자구나. 엄마 잘 돌봐주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오더니 갑자기 끼익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중년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저거 뭐야? 할머니가 강아지한테 휠체어를 밀게 하는 거 아니야? 뒤에서 여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 정말이네. 저 작은 강아지가 휠체어를 밀고 있어. 저거 학대 아냐? 영상 찍어야겠다. 이런 건 신고해야 해. 휴대폰 카메라가 우리를 향했어요. 찰칵찰칵 동영상 촬영하는 소리까지 들렸지요. 잠깐, 오해예요. 내가 손사래를 치며 다가갔지만 그들은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할머니, 동물 학대는 범죄예요. 신고할 거예요. 저 불쌍한 강아지 좀 보세요. 새끼가 휠체어를 밀다니. 차가 쌩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뒤에는 먼지만 날렸지요. 새벽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꼬리를 흔들며 내 다리에 비비고 백설이는 휠체어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2마리 다 새하얀 털이 석양에 더욱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길을 나섰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켜보니 조카 영수한테서 전화가 와 있었어요. 고모, 인터넷에 고모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무슨 영상? 그게 강아지 학대 영상이라고 해서요. 근데 고모 맞죠? 저기 나오는 할머니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수가 보내준 링크를 눌러보니 정말로 오늘 그 장면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목이 충격. 할머니가 새끼 강아지에게 강제로 휠체어 밀게 해.
댓글들이 벌써 수십 개씩 달려 있었어요. 저거 완전 학대네요. 유유 새끼 강아지가 불쌍해요.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조회수는 벌써 1000명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요. 백설이와 새벽이는 내 발치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새벽이는 엄마 등에 턱을 괴고 백설이는 새벽이를 감싸듯 누워 있었지요. 이렇게 평화로운데,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동물 학대하는 할멈. 당장 걔들 내놔. 뭐라고요? 영상 봤어. 새끼한테 그런 걸 시키다니. 신고할 거야.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또 울리고 또 울렸어요. 모두 욕설과 협박이었지요. 핸드폰을 꺼버렸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우리 가족이 뭘 잘못했다고. 새벽이가 잠결에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꿈에서도 엄마를 걱정하는 것 같았지요. 괜찮다, 새벽아. 고모가 지켜줄게.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이 작은 오해가 우리 가족을 어디까지 몰고 갈까요? 바람소리만 창문을 흔들고 있었어요. 길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핸드폰을 꺼놨는데도 자꾸 켜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더 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새벽 4시. 평소처럼 눈이 떠졌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지요. 아무리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태산 같아도 몸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백설이와 새벽이는 아직 내 침실 바닥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새벽이는 엄마 배를 베개 삼아 꼭 붙어서 백설이는 새끼를 감싸듯 둥글게 말려서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얘들아, 고모가 지켜줄게. 속삭이듯 말하고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오늘도 해명시장에 나가야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생계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백설이 휠체어를 점검했어요. 바퀴 2개가 잘 돌아가나, 손잡이는 튼튼한가, 방석은 깨끗한가. 매일 아침 하는 일이지만 오늘따라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우리 백설이 타는 거니까 완벽해야 해. 백설이용 사료그릇과 새벽이용 사료그릇을 따로 준비했어요. 백설이는 휠체어에 앉아서 먹어야 하니까 높이를 맞춰준 특별한 그릇이었고, 새벽이는 아직 어려서 영양이 많은 사료를 따로 줘야 했거든요. 물 한 그릇씩도 챙기고 간식용 육포도 작은 봉지에 넣어뒀어요. 시장에 나가면 하루 종일인데 이 작은 것들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요. 얘들아, 밥 먹자. 제가 부르니까 백설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휠체어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백설이는 정말 날쌔게 뛰어다니는 개였거든요. 진돗개답게 자존심도 강하고 당당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그날이 생각나네요. 작년 10월 국도변 밤길이었어요. 백설이가 임신한 상태로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뛰쳐나온 고양이를 보고 본능적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검정색 SUV 한 대가 과속으로 지나가다가 쾅! 그 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백설이가 공중으로 튕겨나가는 모습, 땅에 떨어져서 끙끙거리는 소리. 백설아, 백설아. 차는 그냥 가버렸어요. 멈추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쌩하고 지나가 버렸지요. 동물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왼쪽 앞발 신경이 많이 다쳤어요. 완전히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체중을 지탱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새끼들도 5마리 중에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우리 새벽이었지요. 백설이는 그 사고 이후로 새 다리로 걸을 수는 있지만 멀리 가거나 오래 서 있기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휠체어를 주문해서 맞춰준 거지요. 백설아, 이거 타고 다니자. 고모가 밀어줄게. 처음엔 백설이도 낯설어 했어요. 자존심 강한 진돗개가 휠체어를 타는 게 쉽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영리한 아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새벽이었어요. 새벽이가 태어나서 눈 뜨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부터 엄마 휠체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인 줄 알았지요. 휠체어 주변을 킁킁거리고 바퀴를 발로 툭툭 치고 손잡이를 입으로 물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빠를 손잡이에 올리고 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 새벽아, 너 뭐 하는 거야? 처음 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겨우 3달 된 강아지가 엄마 휠체어를 밀다니. 백설이도 신기했는지 뒤돌아보면서 새끼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잘했다, 새끼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그 뒤로는 아예 습관이 됐어요. 제가 백설이 휠체어를 밀면 새벽이도 옆에서 따라와서 앞발로 같이 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만 그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새벽아, 너는 정말 효자구나. 엄마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해주면 새벽이는 더 열심히 밀려고 해요. 때로는 힘이 붙여서 넘어질 뻔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려고 하지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새벽이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지키고 도와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고 자란 거예요. 엄마를 따라 걷는 법을 그렇게 배워불었구나. 그런데 그게 사람들 눈에는 학대로 보인 거지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시장 준비를 했어요. 무청, 당근, 배추, 파. 오늘도 새벽 5시면 좌판을 버려야 해요.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문자가 24개, 부재중 전화가 8개나 와 있었네요. 동물 학대범. 개들을 빼앗아야 해. 신고했다. 읽다 보니 손이 떨렸어요. 이런 악의적인 말들을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괜찮다, 괜찮아. 오해니까 곧 풀릴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백설이는 휠체어에 새벽이는 그 옆에서 엄마를 지키려는 자세로 서 있었어요. 대굴대굴 바퀴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웠어요. 우리 가족의 하루가 또 시작됐지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우리를 알아보지는 않을까요? 또 다른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서도 우리는 오늘도 함께 걸어갔어요. 4개의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요. 해명시장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분자할매, 일찍 나왔네 라고 인사해주던 상인들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멀찌감치서 수군거리거나요. 저기 저 할매 아니야? 어제 영상에 나온. 맞다, 맞아. 걔한테 휠체어 밀게 한다던. 왜고 저런 일을 어떻게 해. 귓속말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어요. 등 뒤에서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얘들아, 괜찮다. 우리는 당당해. 백설이와 새벽이한테 속삭였지만 사실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자리 시장 한 구석 기둥 옆에 좌판을 폈어요. 파란 비닐천을 깔고 무청과 당근을 가지런히 놓고.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 벌써 2-3명은 와서 물어보거나 구경이라도 하는데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백설이는 휠체어에 앉아서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새벽이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순수한 것들은 사람들이 왜 자신들을 피하는지 모르겠지요. 분자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옆 좌판의 박만식 아저씨였어요. 평소에는 분자 할매라고 정겹게 불러주던 분인데 오늘은 말투가 좀 딱딱하더라고요. 어제 그 영상 말이요. 진짜 그런 기가? 만식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뭔 영상? 아이고, 모르는 척 하지 마. 온 동네 사람이 다 봤는데. 강아지한테 휠체어 밀게 하는 거 말이요. 박만식 아저씨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평소 같지 않게 날카로웠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새벽이가 혼자. 할매, 잠시 걔들 안 데리고 오면 안 되겠소? 장사가 안 돼. 뭐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면서 시장에서 20년을 장사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다 피해가네. 저기 봐봐. 아무도 안 와. 우리까지 피해 본단 말이요. 정말로 그랬어요. 평소 같으면 북적거릴 시간인데 우리 주변만 횡하니 비어 있었어요. 멀리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지나가고 있었고요. 만식 씨, 제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영상 봤어. 안 봤어? 새끼 강아지가 휠체어 밀고 있잖아. 박만식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새벽이가 깜짝 놀라서 엄마 휠체어 뒤로 숨었지요. 시끄럽다, 시끄러워. 누군가 소리쳤어요. 동물 학대범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걔들 빼앗아야 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화난 얼굴들, 손가락질하는 손들, 날카로운 목소리들. 바로 그때였어요. 정분자 씨 맞으시죠? 뒤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공무원 신분증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지역 안전관리자인데요. 한도윤이라는 그 남자는 매끈한 표준어로 말했어요. 공손한 척하지만 뭔가 냉정한 느낌이었지요. 어제 올라온 영상 관련해서 민원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해서 나왔어요. 민원이요? 네. 동물 학대 의혹 신고가 20건 넘게 들어왔고요. 관련 기관에서 조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0건이나.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런데 조사가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절차상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강아지들 상태부터. 한도윤이 백설이와 새벽이를 바라보더니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마치 증거를 수집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머, 웬 난리가 이렇게. 중년 남자 하나가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얼굴은 친근해 보이지만 눈빛은 차가웠지요. 저는 염춘복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 자파상하는 사람이에요. 염춘복이라는 그 사람은 목소리가 낮고 달콤했어요. 마치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요. 할매, 이런 시끄러운 일 생기기 전에 나랑 조용히 정리하면 어떨까요? 정리가 뭔 정리요? 집이 오래되셨잖아요. 이참에 좋은 데로 이사 가시면 개들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고요. 우리 집을, 우리 개들을 함부로 말 마시오.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새벽이가 더 바짝 엄마 뒤로 숨었어요. 백설이도 불안한 듯 휠체어에서 몸을 움츠렸고요. 할매, 성질 내지 마시고요. 좋게 갑시다. 염춘복이 더욱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미소가 섬뜩했어요. 요즘 동물 보호 규정이 까다로워요. 괜히 조사받고 벌금 내고 그러느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우리 백설이, 새벽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누구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시장 한복판에 설치된 방송 스피커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안내방송 드립니다. 안내방송 드립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피커를 바라봤지요.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접수에 따라 해명시장 상인 대상 동물 보호 점검이 실시됩니다. 해당 상인분은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 시장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저거 분자 할매 얘기잖아. 공식 조사까지 나온다네. 이제 끝났구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손가락질하는 시선들, 수군거리는 목소리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걸요. 한도윤은 여전히 뭔가 적고 있었고 염춘복은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할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사는 완전히 망쳤어요.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이 피해 다니기만 했지요. 백설이가 휠체어에서 내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새벽이도 엄마 옆에서 불안한 듯 끙끙거렸고요. 괜찮다, 얘들아. 고모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이 거센 바람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결국 좌판을 접어야 했어요. 팔린 건 무청 한 단뿐이었지요. 평소 같으면 저녁 무렵이면 다 팔렸을 텐데. 얘들아, 집에 가자. 백설이와 새벽이한테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어요. 이런 날이 계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길을 피해서 가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기 가네, 저 할머니. 걔 학대한다던 그 사람 맞지? 에구, 불쌍한 강아지들.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바람에 실려 들렸어요. 새벽이가 무서웠는지 더 바짝 엄마 휠체어 옆에 붙어서 걸었지요.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켜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제 1000명이던 조회수가 5만 명을 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하나 더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이 충격 추가 영상, 학대받는 강아지의 괴로워하는 모습. 링크를 눌러보니 어제 찍은 영상을 편집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집했더라고요. 백설이가 휠체어에서 숨을 고르는 장면만 계속 반복하고 새벽이가 휠체어를 미는 모습은 더 느리게 재생해서 마치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자막까지 달려 있었어요. 힘들어하는 강아지를 보세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새끼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을. 댓글은 더 심했어요. 진짜 학대 맞네요, 유유. 강아지가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당장 구조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했어요. 동물보호단체에도 제보했습니다. 공유수도 1000번이 넘었어요. 이 거짓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바로 그때 우편함에서 뭔가 삐져나온 게 보였어요.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누가 보낸 건지 궁금해서 뜯어봤는데 체납 압류 절차 진행 통보서. 뭐라고?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귀하의 재산에 대한 체납 세금 및 각종 공과금 체납으로 인하여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4년 11월 20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 재산 압류 조치가 시행됩니다.
금액을 보니 더 놀랐어요. 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가 세금을 언제 밀렸다고.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서류들을 뒤졌어요. 세금 납부 확인서, 공과금 납부 내역. 다 있었어요. 밀린 게 하나도 없었지요. 이상하다, 이상해.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정분자시죠? 체납 압류 통보 받으셨을 텐데요. 누구세요?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언제 세금을 밀렸다고.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게 좋겠는데요.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상담이 무슨 상담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할머니,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는 복잡해요. 잘못 처리하면 집까지 날릴 수 있거든요. 집까지 날린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행히 해결 방법이 있어요. 내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영상은 계속 퍼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고 이제 집까지 위험하다니. 얘들아, 밥 먹자. 백설이와 새벽이를 불렀지만 이 아이들은 제 얼굴만 계속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고모,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분자 할매, 나와봐. 박만식 아저씨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어봤더니 박만식 아저씨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대여섯 명 와 있더라고요. 할매, 이거 봤어? 박만식 아저씨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그 편집된 영상이었지요. 이거 진짜 아이가? 걔가 진짜 이렇게 힘들어하는 기가? 아니에요, 아저씨. 그건 편집된 거예요. 백설이는 그냥 쉬고 있던 거라고요. 그럼 뭐요? 이 영상이 가짜라는 기가?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할매, 솔직히 말해봐. 진짜 걔한테 휠체어 밀게 한 거 맞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새벽이가 혼자. 그만해. 박만식 아저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할매, 이제 온 동네가 시끄러워졌어. 인터넷에도 우리 동네 이름이 나오고 기자들까지 온다던데. 기자요? 그래. 동물 학대 사건 취재하러 온단다. 우리 동네 망신이 되잖아. 사람들이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걔들 어디 맡기든지 해. 아니면 이사라도 가든지. 우리까지 피해보게 생겼잖아.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어요. 새벽이가 무서워서 제 다리 뒤로 숨었고 백설이도 휠체어에서 몸을 웅크렸지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가 애원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걔들 데리고 나오지 마. 시장에도 오지 마. 동네 망신시킬 거야. 사람들이 우르르 돌아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새벽이가 내 무릎에 머리를 비볐어요. 백설이도 휠체어에서 내려와 내 발치에 앉았지요. 미안해, 얘들아. 고모 때문에 이런 일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사람은 조용히 무너지는 거구나. 소리 없이, 천천히, 하루하루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창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도 그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 같았지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그 거짓 영상이 떠 있었어요.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요. 10만 명, 15만 명, 20만 명.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시장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어제 박만식 아저씨 말로는 기자들까지 온다던데 우리가 더 구경거리가 될 수는 없었지요. 대신 집 앞마당에서 백설이와 새벽이에게
아침을 챙겨줬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서 있었어요. 9살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아이였지요. 교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등교 전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맑고 또렷했지요. 어머, 누구냐? 우리 동네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문다은이에요. 옆 동네에 살아요. 할머니 채소 사러 가끔 왔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러고 보니 기억나더라고요. 어머니와 함께 와서 당근이랑 무청을 사가던 예쁜 아이. 아, 그래. 다은이구나. 그런데 아침 일찍 여기는 왜? 할머니. 다은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제가 맨날 찍어둔 거 있어요. 뭘 찍어뒀다고? 백구들 영상이요. 할머니랑 백구들이 같이 다니는 거 너무 예뻐서 엄마 몰래 찍어뒀거든요. 다은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영상에는 새벽이가 혼자서 백설이 휠체어를 밀려고 하다가 힘이 딸려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했지요. 백설이가 휠체어에서 돌아보더니 코로 새벽이를 살살 핥아주는 거예요. 마치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어머, 이건 할머니 더 있어요. 두 번째 영상은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비닐을 씌워서 백설이 휠체어를 보호해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새벽이한테도 작은 우비를 입혀주는 모습까지. 다은아, 너 이런 걸 언제부터 찍었니? 한 달 전부터요. 너무 예뻐서. 근데 인터넷에 나온 영상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다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이 영상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착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다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이거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오해가 풀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영상들이 진실을 보여주니까.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분자 씨, 안에 계시나요? 돌아보니 한도윤이었어요. 어제 시장에서 봤던 그 지역 안전관리자요. 어제 말씀드린 조사건으로 왔습니다. 다은이가 깜짝 놀라서 제 뒤로 숨었어요. 스마트폰도 얼른 가방에 넣었지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아, 안녕하세요. 지역 안전관리자 한도윤입니다. 한도윤이 다은이한테 인사했지만 아이는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먼저 학교 가볼게요. 그래, 다은아. 조심히 가거라. 다은이가 뛰어가면서 뒤돌아보더니 작게 말했어요. 할머니, 영상 잊지 마세요. 한도윤이 다은이가 사라진 후에 말했어요. 아까 그 아이가 뭔 영상 얘기를 하던데요? 그냥 아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혹시 관련 영상이 더 있다면 조사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한도윤의 눈빛이 어제와 달랐거든요. 더 날카롭고 더 의심스러웠지요. 어제 현장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려고 왔습니다. 영상은 확인하겠습니다만 절차는 절차입니다. 무슨 절차요? 일단 강아지들 상태를 정밀 검사해야 하고요. 그동안은 한도윤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라. 한도윤이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예, 그쪽에서 준비된 대로. 뭔가 수상했어요.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전화를 끝내고 돌아온 한도윤의 표정이 더욱 딱딱해졌어요. 정분자 씨,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강아지들과 함께 외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물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한도윤이 서류를 하나 꺼냈어요. 여기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협조 동의서입니다. 서류를 보니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박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서명했지요. 한도윤이 가고 나서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백설이와 새벽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몰라서 저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괜찮다, 얘들아. 다은이가 도와줄 거야. 그때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더니 또 다른 편지가 와 있었어요. 이번엔 무엇일까요? 봉투를 뜯어보니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었어요. 1년 전 10월 12일 밤 9시경 국도변 뺑소니 사고 목격. 검정 SUV 번호 일부 확인 58. 운전자 라이터로 담배 붙이는 모습 목격. 차량 우측 앞범퍼에 긴 스크래치 있음. 신고하려 했으나 번호 완전히 확인 못함.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이건 백설이 사고 그날 밤 얘기잖아요. 누가 이런 메모를 보낸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이야? 메모 뒷면을 봤더니 더 놀라운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할매, 조심하시오. 요즘 할매 주변에서 수상한 놈들이 돌아다니고 있소. 그날 사고랑 지금 일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소. 동네 한 사람. 머리가 핑 돌았어요. 1년 전 뺑소니 사고와 지금 일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순간 떠올랐어요. 어제 체납 통보서를 가져온 사람의 목소리. 어디서 들은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염춘복이라는 그 사람. 처음 본 사람인데 우리 집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혹시?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정색 SUV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라이터 불빛이 번쩍 켜졌다가 꺼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이랑 똑같다. 바로 그 불빛. 도대체 이 판을 누가 흔들고 있는 걸까요? 손에 쥔 메모가 바스락거렸어요.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또다시 우편함에 공문이 와 있더라고요. 이번엔 아예 빨간 테두리가 쳐진 긴급 통보서였어요. 강제집행팀 동행 점검 통보서. 일시 2024년 11월 18일 오전 9시 장소. 경북 물령군 해미리 번지. 사유동물보호법 위반 의혹 및 체납 재산 압류 절차. 내일 오전 9시라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강제집행팀이 온다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백설이가 휠체어에서 내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새벽이도 엄마 옆에서 불안한 듯 끙끙거렸지요. 괜찮다, 얘들아. 고모가 어떻게든.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은이가 보여준 영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요? 저녁 때쯤 뜻밖의 손님이 왔어요. 분자 할매. 밖에서 박만식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어제와는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급한 듯, 그러면서도 뭔가 미안한 듯. 문을 열어보니 박만식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만식 씨, 무슨 일이세요? 할매, 내가 잘못 생각했소. 뭐라고요? 아까 시장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염춘복이 그놈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소? 박만식 아저씨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매, 그놈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할매 집 문제는 내일이면 정리된다. 걔들도 분리시키고, 그럼 그 땅은 우리 차지라고 했소. 뭐라고? 그리고 한도윤이라는 놈이랑도 통화하는 걸 들었어. 영상 조작한 건 잘 됐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된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상 조작이라니. 만식 씨, 정말이에요? 그럼 거짓말하겠소? 내가 할매한테 욕한 게 미안해서 어디 가서 뭐라 하겠소? 박만식 아저씨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매, 사람들 말만 믿고 할매를 의심한 내가 잘못했소. 정말 미안했소. 아저씨, 내일 아침에 그놈들이 온다면서 내가 같이 버텨줄게. 혼자 당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이가 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백설이도 휠체어에서 귀를 쫑긋 세웠지요. 뭐지? 창문으로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검정 SUV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를 끄고서요. 저 차가 우리 집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렸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라이터 불빛이 번쩍 켜졌다가 꺼졌어요. 바로 그 불빛. 1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만식 씨, 저 차 봐요. 그 사람이 우리 집 대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분자 씨 계신가요? 염춘복 목소리였어요. 내일 강제 집행 전에 마지막으로 상의할 게 있어서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박만식 아저씨와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할매, 문 열지 마. 저놈 수상해. 그런데 분자 씨, 문 안 여시면 내일 더 곤란해집니다. 해결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염춘복이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점점 더 세게요. 그때 새벽이가 갑자기 대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멍멍멍 크게 짖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 얌전하던 새끼가. 새벽아. 제가 부르니까 새벽이가 돌아왔는데 입에 뭔가 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새벽이 입에서 떨어진 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어요. 차 범퍼 파편 같은. 이거 설마. 바로 그 순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염춘복이 황급히 차로 돌아가는 소리였지요. 부르릉.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급하게 사라졌어요. 저놈 뭔가 들킨 줄 알고 도망간 것 같은데 박만식 아저씨가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할매, 여기 봐. 기름 자국이 있어. 정말로 대문 앞에 검은 기름 자국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이가 물고 온 플라스틱 조각 주변에. 이거 완전한 증거 아니야?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다은이었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다은아, 무슨 일이야? 아까 집에 와서 영상들 더 찾아봤는데요. 할머니,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1년 전 그날. 제가 우연히 그 길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때 찍은 영상이 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검정 SUV가 빠르게 지나가는 거 찍었는데 할머니 범퍼에 긴 스크래치가 있어요. 그리고 도어에 찍힌 자국도. 정말이야? 네. 그리고 번호판도 일부 나와요. 58로 시작하는. 메모에 적힌 번호와 똑같았어요. 다은아, 그 영상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네. 할머니, 내일 아침에 갖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박만식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할매, 뭔 얘기요? 제가 그동안의 모든 걸 말해줬어요. 뺑소니 목격 메모, 다은이의 영상들,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까지. 이거 완전히 짜고 친 거 아이가. 박만식 아저씨가 주먹을 쳤어요. 1년 전에 백설이 다치게 하고 이제 와서 할매 집까지 빼앗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오전이면 바로 그때 제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우리 셋이 지켜낸 이 길의 끝을 함께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오늘 우리 편을 늘려줄지 모르니까요.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는 믿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이 작은 진실을 끝까지 봐주실 분들이. 만식 씨, 내일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할매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진실을 알려야 해. 고마워요, 정말. 그 순간 새벽이가 제 무릎에 올라와서 작은 발톱으로 제 손을 톡톡 쳤어요. 마치 고모,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백설이도 휠체어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래, 얘들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내일,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은이의 결정적 영상과 새벽이가 찾아준 증거 조각. 그리고 박만식 아저씨의 증언.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요. 내일 아침, 진실과 거짓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8시 반. 우리 집 앞에는 벌써 여러 대의 차가 와 있었어요. 강제 집행팀 차량, 한도윤이 타고 온 관용차, 그리고 어젯밤 그 검정 SUV까지. 염춘복도 와 있었지요. 분자 할매 나왔소. 박만식 아저씨도 약속대로 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장 상인 몇 명이 함께 왔더라고요. 할매,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미안했어. 진짜 영상 보고 깨달았소. 할매는 잘못 없어. 아, 박만식 아저씨가 어젯밤에 다른 상인들한테 진실을 말해준 모양이었어요. 한도윤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어요. 정분자 씨, 강제 집행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임시보호 조치하고. 잠깐만요. 그때 멀리서 뛰어오는 아이가 보였어요. 다은이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헐떡거리며 뛰어왔지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다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진짜 영상이에요. 아이고, 꼬마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염춘복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다은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다은이가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새벽이가 혼자서 휠체어를 밀려다 넘어지고 백설이가 코로 다독여주는 그 장면이었지요. 봐요. 새끼가 혼자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시킨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른 영상이랑 다른데? 이게 진짜 같은데? 한도윤이 당황하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 영상은 어디서? 더 있어요. 다은이가 두 번째 영상을 보여줬어요. 비 오는 날 제가 백설이한테 비닐을 씌워주고 새벽이한테 우비를 입혀주는 장면이었지요. 할머니가 개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보세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봐주세요. 다은이가 세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1년 전 그날 검정 SUV가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이거 1년 전에 찍은 건데요. 번호판 보세요. 영상을 확대하니 번호가 보였어요. 58로 시작하는. 그리고 범퍼에 긴 스크래치까지. 저거. 염춘복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박만식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저 차 번호, 어젯밤 할매 집 앞에 온 차랑 똑같소? 모든 사람들이 검정 SUV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범퍼에 긴 스크래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새벽이가 찾아온 플라스틱 조각을 꺼냈어요. 어젯밤 저 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 새벽이가 찾아온 거라고요. 한도윤이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만식 아저씨가 그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어디 전화하려고 그래? 아니 상급 기관에. 거짓말 마. 어제 염춘복이랑 통화하는 거 내가 다 들었소. 박만식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놈들이 짜고 친 거야. 1년 전에 백설이 다치게 하고 이번엔 할매 집까지 빼앗으려고. 염춘복이 도망가려고 했지만 시장 상인들이 둘러쌌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이 사기꾼아. 바로 그때 다은이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어제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복구한 건데요. 놀랍게도 그건 어느 상점의 CCTV 영상이었어요. 1년 전 그날 밤 사고 직후의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검정 SUV가 급정거하고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려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 그리고 라이터로 담배를 붙이는 장면까지. 저 사람, 염춘복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염춘복을 바라봤어요. 그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상태였지요. 그게 아니라, 변명은 그만해.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여태 약한 것들만 골라서 괴롭혔지. 우리 백설이 다치게 하고 이제 와서 우리 집까지 빼앗으려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1년간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지요. 이 작은 것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새벽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야? 내가 가족을 지키려는 게 잘못이야? 한도윤도 이제 완전히 당황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거짓말 마. 박만식 아저씨가 핸드폰을 흔들었어요. 어제 통화 내용 녹음해뒀소. 영상 조작은 잘 됐고 뭐 이런 말 다 했잖아.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오고 있었어요. 누가 경찰을 불렀지? 다은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경찰서에 신고하셨어요. 경찰차가 도착하자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신고 접수된 사기 및 동물상해 사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다은이 아버지도 함께 왔더라고요. 경찰관님, 여기 모든 증거 있습니다. 다은이 아버지가 USB를 꺼냈어요. CCTV 영상, 블랙박스 복구 영상, 그리고 아이가 찍은 진짜 영상들까지 모두 복사해뒀습니다. 경찰관이 증거들을 확인하더니 염춘복과 한도윤을 바라봤어요. 염춘복 씨, 한도윤 씨,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염춘복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도윤도 관련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동행했고 강제 집행은 즉시 중단됐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분자 할매, 정말 고생했소. 우리가 미안했어. 진짜 용감한 할매요.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새벽이와 백설이가 제 곁으로 달려왔어요. 새벽이는 제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백설이는 휠체어에서 제 손을 핥아줬어요. 얘들아.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 작은 것들이 내 삶을 지켰구나. 얘들아, 너희 없었으면 할매는 벌써 무너졌을 거야. 다은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어요. 박만식 아저씨도 제 앞에 와서 깊게 절했어요. 할매, 내가 정말 잘못했소. 용서해 주소. 만식 씨,
할매가 얼마나 착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소. 정말 미안했소.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사과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실은 결국 이기는구나. 아무리 거짓이 먼저 퍼져도, 아무리 오해가 깊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이 이기는구나. 하늘이 더없이 파랗게 보였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그 뜨거웠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맞고 이제 따스한 봄이 왔지요. 해명시장 한 구석, 제 좌판 옆에는 작은 간판이 하나 생겼어요. 함께 걷는 길 쉼터라고 적힌 작은 공간이었지요. 시장 상인회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안에는 백설이를 위한 맞춤 재활용 카트와 새벽이를 위한 예쁜 하네스가 걸려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고 미소 짓게 해주는 작은 쉼터였지요. 분자 할매, 오늘도 일찍 나왔네. 박만식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었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그리고 가끔은 백설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지요. 만식 씨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라제. 할매 혼자 준비하게 둘 수 없지. 박만식 아저씨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사실 동네 사람들 모두 그래요. 진실을 알고 난 후로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거든요. 지난달에는 시장 상인회에서 정말 특별한 날을 만들었어요. 서로 오해했다면 먼저 사과하는 날이라고요. 그날 박만식 아저씨가 제일 먼저 저에게 깊게 절을 했어요. 할매, 정말 미안했소.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매 편에 설 거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백설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왼쪽 앞발에 조금씩 힘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직 완전히 걷지는 못하지만 휠체어에서 내려서 몇 걸음씩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백설아, 오늘도 연습해 볼까? 제가 손을 내밀면 백설이가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제 손을 따라 천천히 걸어요. 비틀비틀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대견한 아이지요. 그리고 우리 새벽이 이제 9개월이 된 새끼는 정말 많이 컸어요. 하지만 여전히 엄마를 돌보는 마음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능숙해졌지요. 백설이가 재활 훈련을 할 때 새벽이는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응원해요. 그리고 엄마가 지치면 코로 살살 핥아주면서 위로해주지요. 새벽아, 너 정말 효자다. 그러면 새벽이는 더 열심히 엄마를 돌봐요. 이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학대라고 오해할 수 있었을까요? 어제는 한도윤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정식 사과문이었지요. 정분자 할머니께 그동안 제가 진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할머니와 백설이 새벽이의 아름다운 가족애를 오해했던 것이 평생 후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겠습니다. 한도윤 드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운 마음보다는 그래도 뒤늦게나마 진실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컸지요. 염춘복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사기죄와 동물 상해죄로요. 다은이가 찾아준 그 증거들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마운 건 다은이예요. 이 착한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전에는 다은이가 학교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가장 강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그 무엇보다 강하답니다.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니 정말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오늘 오후 평소처럼 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분자가 이동식 의자 카트를 밀고 새벽이가 엄마 백설이의 작은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어주며 두 길을 나란히 걸었어요. 대굴대굴 대굴대굴
4개의 바퀴가 자갈길에서 굴러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밀어주던 그날처럼 인생도 그렇게 가는 거구나. 먼저 선 사람은 뒤를 밀어주고 뒤에 선 사람은 앞을 붙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넘어진 자리마저 길이 된다는 걸요. 석양이 참 아름다웠어요. 새하얀 털을 가진 백설이와 새벽이가 그 빛 속에서 더욱 빛나 보였지요. 얘들아, 우리 집에 가자. 제가 말하자 새벽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백설이도 휠체어에서 편안한 표정을 지었고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어 줬어요. 분자 할매, 안녕히 가세요. 백구들도 안녕.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이 더욱 소중하다는 거요. 오해받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따뜻한 관심들이 더욱 고맙다는 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처음엔 오해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진실이 승리했고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해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 더 자세히 봐주세요. 진실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힘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백설이가 짧게 짖었어요. 새벽이가 종소리 같은 목걸이를 흔들었고요. 저도 그 소리에 맞춰 웃음을 지었어요. 바람이 창문을 살살 흔들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바람, 희망을 실어 나르는 바람이었지요. 우리 세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의 새로운 하루하루는 계속될 거예요. 서로를 밀어주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갈 거예요.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